안녕하세요. 3월 13일 일요일 드디어 봄비가 내립니다. 시원한 봄비가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힐링을 떠나기에 앞서서 HLB를 비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현재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의 현재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시황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B를 주로 하는 이유는 바로 제 식구분들께서 가장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HLB를 통해서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의 현재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이 저는 강합니다. 오늘 HLB의 오늘 썸네일 제목에 금리 인상과 투자의 전략이라고 적었는데요. 금리 인상과 주식은 극과 극을 향합니다.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안전자산으로의 주식에 있는 자금을 금리 인상, 은행 쪽으로 또는 채권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따라서 금리 인상은 주식에 있어서 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2022년의 3월 금리 인상 부분은 그렇게 주식에 이게 금리 인상 부분이 주식에 좋지 않은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HLB에 있어서는 훨씬 더 금리 인상 부분이 더 좋은 영향으로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점 기회일 뿐 아니라 충분하게 지난해부터의 낙폭과대에 영향을 주었고, 따라서 저점 공략을 하면서 어느 시기가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훨씬 수익률에 있어서 보탬이 된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의미 있는 오늘 아침에 올라온 연합뉴스의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올라온 기사의 내용인데, 미국 연준에서 3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서고 이번 올해의 두 번째 FOMC의 일정이 다음 주에 15일에서 16일 미국 현지 시간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17일 정도에 나올 거다. 제롬 파월 의장은 과거에 지난 두 달 전인가요? 0.25%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던 바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상 속도 조절론이 제기가 되어 있고, 물가가 치솟자 영국과 캐나다 등의 주요국에 잇따라 금리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리는 어느 정도 충분히 올려야지만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이 분배 측면에 있어서도 균형 차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금리 현재는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올려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0.25% 금리 인상을 예고한 파월 미 연준의 의장이다 라고 이렇게 적었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합니다. 연준이 오는 15일에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여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금리 인상을 예고했고요. 개인적으로는 0.5% 정도의 상승을 바라는데,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FOMC 연준이 0.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 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7.9% 급등을 했고 40년 만에 최고치로 연준의 물가 목표치 2%를 대폭 웃돌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런 높은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전망을 확실히 굳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연준은 2015년에서 2018년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을 했고,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2018년 12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7월부터 다시 금리를 내렸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시기에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2020년 3월에 금리를 제로금리에 가깝게 파격적으로 낮춘 상태이고요.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2일 하원에 출석해 3월 FOMC에서 0.25%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연준이 3월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베팅이 많았고 저 역시 0.5% 정도 상승을 했고 혹시라도 0.75까지도 저는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올해 남은 7차례, 1년에 8차례의 회의가 있죠. 매번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따라서 1년에 총 1.25%의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향해 달려가던 연준은 어려운 처지에 공경에 빠져 있고 이에 따라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금리 인상과 경제 투자 전략에 주식 투자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극과 극을 달하고 있는데 올해만큼은 금리 인상도 긍정적이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대단히 저는 긍정적인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21년도에 낙폭과대가 심화된 그런 종목들이 대단히 많고요. 따라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도 필요하고 또한 저점 공략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도 대단히 저는 긍정적이다. 그런 양방향의 포지션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국내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시금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펀드라든지 적금으로 돌아갈 확률은 대단히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고객 예탁금, 증시 대기 자금이 64조 원으로 변동폭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연준은 일단 계획대로 이달 금리 인상을 시작할 태세이고 금리 인상 지지론자들은 선제적으로 통화 긴축에 나서 고삐 풀린 물가를 잡는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최고 경영자는 최근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 경제적인 리스크에도 연준이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행진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공사 중인지 대단히 드릴 소리가 이렇게 심하네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조금만 좀 영상을 찍고 힐링으로 먼 곳을 떠나야 하기에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연준이 올해 0.25%포인트씩 4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그러면 1%의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하원에서 0.25%의 금리 인상 지지한다라고 밝히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내리지 않으면 향후 회의에서 그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할 준비는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0.25%가 아니라 0.5% 정도가 상승했으면 더 좋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칼럼에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이달 금리 인상 후 적어도 몇 달은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뚜렷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블룸버그는 공격적인 통화정책은 위험할 수 있다면서 경기 침체가 닥치면 금리 인상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고 따라서 0.25냐 0.5%냐 어쨌든 한 번은 금리 인상은 단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금리 인상에서의 이러한 불확실성은 점점 줄어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로서의 저점 공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유가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죠. 한편 고물가의 비상이 걸린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속속 통화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10일 채권 매입을 3분기에 종료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유럽중앙은행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기 위한 발판을 닦았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지난 3월 2일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0.5%로 0.2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로써 캐나다는 코로나19 이후 주요 7개국 G7 중에서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올린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아직 홀딩한 그런 상태이죠. 캐나다은행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곡물 가격의 상방 압력이 거세졌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지고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목표치인 2%를 대폭 상회한 상황이고, 영국 중앙은행은 잉글랜드 은행도 오는 18일 통화정책에 의해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영국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나란히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았고, 잉글랜드 은행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필립 노우 호주 중앙은행도 총재도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해 타당하다라고 최근 포럼에서 말했고, RBA는 광산붐의 절정이었던 2010년 11월 이후 금리를 올린 적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확률은 대단히 높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신용융자 잔고, 고객 예탁금,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 상황, 거래 대금 등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HLB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목들의 저점 공략에 저는 기회로 삼는 것이 내일 이번 주 또는 3월 정도, 4월 초까지는 이어진다. 최근에 HLB를 보게 되면 저점이 29,00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종목 역시도 앞전에 한 달, 두 달 전에 가장 저점 근방에서 소량씩 조금씩 매수 견지로 바라본다라면 올해 2020년에 수익률은 좀 더 크게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오늘 봄비가 내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저도 새벽녘에 어디에서의 봉사를 하고 기분 좋은 그래서 화초들을 좀 밖에다 내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기분이 왠지 뿌듯해지는 그러한 모습. 이제 이 봄비가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는데 글쎄 멈추어진 것 같지요. 어쨌든 상쾌한 휴일이 되시기를, 또는 건강한 휴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일요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